자율주행의 신으로 불리던 테슬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최근에 올라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영상들을 보면 그 배댓에 이런 댓글이 좋아요가 4,400개, 다른 날씨에서도 되는 게 중요할 텐데? 라는 댓글이 좋아요를 1,200개나 받았습니다. 저 역시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로서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기술력 그리고 그 진실을 현업 연구자들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부사장 아쇼크 엘리스와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Equal quality. ஆனா இது technically ஒன்றும் கஷ்டமான ப்ராப்ளம். அதனால தான் வந்து Waymo is already performing. We are like maybe இந்த இயர் வரப்போது it is like maybe lagging by couple years. நாங்களே 10 years முன்னாடி பண்ணியிருந்தா we would have been forced to use maybe some other technology, but now technologically it is possible. And we decided to go with that strategy.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웨이모보다 몇 년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테슬라 주주라고 실드를 치고 싶어도 아무리 테슬라 팬분들이 몰려온다고 한들 우리가 오토파일럿 부문 최고위 임원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현재 약 4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탑재해서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톱이라는 이미지를 굳혔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웨이모는 이미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4개 도시에서 매주 10만 건 이상의 유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실제 운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2025년 6월부터 고작 10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웨이모는 돈을 벌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막 준비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운행 횟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술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운전자가 전망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딱 그 수준의 편리한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반면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아예 주행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레벨 4 자율주행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웨이모라는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신감의 차이예요. 테슬라는 야 내가 운전해 줄게, 근데 책임은 네가 져. 웨이모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책임도 내가 져. 여러분은 어떤 차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은 하이젠버그의 포스텍 출신 연구자 오이님이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이님은 레이더와 위성통신을 연구한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연구자이십니다. 전체 원문기사 혹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상위 1% 수준의 지식에 욕심 있는 분들은 SOD의 유럽 멤버십 하이젠버그를 가입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악플다실 테슬라 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서는 이유고요. 그 반대되는 내용은 이번 주에 또 올라갑니다. 저희가 사실 같은 주제로 여러 연구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렸고요. 흥미롭게도 연구자들마다 각자 다른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레이더랑 통신 분야 연구자는 왜 웨이모의 우위를 말했을까?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가 봅시다. 테슬라와 웨이모 두 기업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거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달라요. 이 모든 차이의 근원은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테슬라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사람처럼 하자. 인간은 라이다나 레이더 없이 오직 두 눈, 카메라만으로 세상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비전 원리 전략을 고수를 하며 주변에 장착된 8대의 카메라만으로 360도 시야를 확보합니다. 인간의 눈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인간처럼 눈으로만 보려면요, 인간과 같은 뇌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2024년 네이처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까지 구현된 게 한 14만 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대예요. 테슬라는 이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만들고 수백만 대의 차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인공 뇌를 학습시키고 있죠. 웨이모의 철학은 정반대예요. 기계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웨이모는 가능한 모든 센서를 활용하자는 철학 아래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전부 다 탑재해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웨이모의 자세한 원리는 유로 리포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면 웨이모는 마치 맵팩을 킨 것 같은 캐릭터처럼 이미 모든 정보가 입력된 지도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안 놓쳐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도 없이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이 머릿속에 지도를 통째로 넣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요. 오직 카메라로 드론 이미지를 보고 아 저건 사람이구나, 아 저건 차선이구나,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결정합니다. 즉 결국 이 싸움은 사전 준비형 시스템인 웨이모랑 일반화 기반 학습 시스템인 테슬라의 대결입니다.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웨이모는 새로운 도시에 가려면 그 도시의 HD 맵,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준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테슬라는 이론적으로는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처음 가는 길도 바로 갈 수 있어요. 테슬라처럼 인간처럼 운전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웨이모처럼 기계처럼 정밀하게 환경을 해석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둘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학이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에 평가는 도로 위에서 결정되겠죠? 자율주행의 성능은 정확도랑 반응 속도라는 지표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100m 달리기 선수랑 마라토너의 차이랑 좀 비슷해요. 순간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운전할 땐. 근데 긴 주행에서는 꾸준한 안정성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 우버랑 GM의 후원을 받는 비이클 AI 연구팀인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한 연구팀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높은 정확도를 내지만 많은 연산 시간이 필요해서 차량의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지적을 했어요. 웨이모의 기계적 접근법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바로 센서의 중복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차에서 센서 하나가 고장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5대의 레이더, 5대의 라이다, 6대의 레이더, 29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객기가 여러 대의 엔진을 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엔진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듯이 센서 하나가 먹통이 되어도 다른 센서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바이두 아폴로, 오토웨어, 콤마 AI 등 서로 다른 채널 3개를 동시에 구동한 차량에서 특정 채널이 실패했어. 그러면 다른 채널이 이걸 보완해서 단일 채널 시스템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모델 3는 현 시간 기준으론 8대의 외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엔진 하나짜리 경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그 엔진이 아주 뛰어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단 한 번의 고장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성적표를 종합하면 웨이모의 다중 센서 전략이 안정성 면에서 명백한 우위를 보입니다. 웨이모는 수백만 마일을 주행하면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은 특정 상황들에서 여러가지 좀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각적 센서 시스템과 철저한 테스트라는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웨이모가 한 발 더 앞서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테슬라 주주분들은 와 진짜 속이 쓰릴 겁니다. 나도 속이 쓰려.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더 나은 이유는 제가 다음 편에 꼭 말씀드릴 테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테슬라 끝났다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테슬라를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는 웨이모가 단기적으로는 흉내낼 수가 없는 막강한 자산이에요. OTA 업데이트 한 번이면 거의 모든 차량의 성능이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가 되죠. 하지만 연구자분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기술력과 별개로 자동차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사는 제품이에요.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과 판단은 기업에 대한 단단한 신뢰를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뢰가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의 승자는 Vehicle to Everything, 줄여서 V2X.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도로, 보행자, 네트워크 등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요. 이걸 잘하는 곳이 결국에 승리를 할 거예요. 실제로 2020년 IEEE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V2X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키 테크놀로지로 꼽혔습니다. 웨이모는 5G 기반 V2X 연구로 고정밀 맵을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랑 차량 연결을 실험을 하고 있고 모든 차량들을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이 기나긴 전쟁의 승자는 단 하나의 기술을 고집하는 기업은 아닐 겁니다. 웨이모처럼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되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전에 애플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을 지배했듯이 전혀 예상을 못한 다크호스 혹은 제3의 스타트업이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창고에서 웨이모도 테슬라도 몰랐던 희한한 기술을 만들고 있을 스타트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이젠버그의 오이님은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의 우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누가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리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웨이모의 공동 CEO인 테케드라 마오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단 한 번의 사고도 치명적일 것이다. 왜냐면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